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당황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오늘도 화가 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해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딥스테이트라는 문제를 이거는 이제 깊이 숨어 있는 국가,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행정부의 시스템 속에서 그 관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러니까 적폐 관료 집단을 부르는 말인데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안티 트럼프를 해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먼저 이제 천천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는 어떤가 이렇게 여유를 갖고 차분하게 좀 나이스하게 비교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이 딥스테이트, 우리나라 딥스테이트에 해당하는 이쪽 이 파워가 너무 세고 그리고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재명 죽이기라는 이재명한테 이제 모든 걸 다 딱 덮어 씌운 다음에 마치 뭐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를 각본으로 대본으로 해서 주인공을 이재명으로 놓고 이제 각본을 써서 순서대로 꺼내서 쓰고 있는 그 뮬러 특검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화살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게끔 움직이고 있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많은 분들의 고민이 깊어지시는 것 같아서 좀 저도 빨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딥스테이트 이런 말들이 뭐 음모론이다 어떻다. 혹시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들은 이런 일을 일반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집단, 뭐 미국 민주당이 하고 공화당이 같이 만들어 놓은 그러면서 미국 민주당 오바마 힐러리 오바마 때 최고조였죠. 왜냐하면 오바마 흑인 대통령 얼마나 개혁적입니까?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가장 개혁적인 얼굴을 하고 그 비하인드에서는 비하인드 백, 그 등 뒤에서는 가장 폭력적으로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이는 판을 짜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래서 음모를 추적하는 사람들이 The Conspiracy Theory라는 걸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뭐 음모론 이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현실을 보고 움직여야죠. 그래서 우리나라부터 할래도 그래도 일단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훨씬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미국 대통령이 처한 상황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왜 해야 되냐면은 문재인 고구마, 문재인 무능력 이런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근거를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이제 분단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이 자본이 폭력적인 자본, 초국적 자본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회생이 힘든 게 이 중간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 얘기를 어느 누구도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진짜 전문가라면 이런 얘기들을 막 해줘야 되는데 안 하죠. 안 하면서 무슨 아이고 답답해서. 아무튼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예를 들자면 빈부격차 문제만 자국 내에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죠.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그거를 국내 문제를 거의 뭐 책임 총리식으로 지금 이낙연 총리한테 많은 부분들을 맡기고 이 분단 문제라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계시는 상태. 이런 죠. 그런데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이제 물려받은 정부가 반대당 정부죠. 그러면서 반대당 정부라서 이게 이제 이제 오바마 때 사람들이 딱딱딱딱 드러나고 그리고 통치 방법이 완전 이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트윗을 막 날려버리잖아요. 언론도 도와주지 않고 뭐 정부에서도 막 뭔가를 속이려고 하고 이럴 때 트윗으로 막 날리면서 적재적소에서 필요할 때 폭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사기를 치려고 하고 어디로 뭐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고 이래도 잘 그러니까 그게 다 디벙크가 돼버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팍스라는 전국을 타는 이 그 매우 공신력 있는 이제 주류 언론입니다. 팍스는 맨날 자기들 빼놓고 다른 데 그 앵커들이 다른 데들을 주류 언론이라고 메인스트림 미디어라고 막 이렇게 비판을 해대지만 무슨 팍스가 뭐 유튜브에만 나오고 뭐 라디오 방송국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튼튼한 1996년에 생겨서 나름 이제 공화당 뭐 이런 쪽을 대변하면서 그 자기의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대자본입니다. 20세기 팍스사가 하는 그런 곳에서 공개적으로 24시간 그 트럼프의 행적을 라이브로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적폐 언론들 이런 쪽들이 거짓말을 할 때 그거를 국민들이 비교해서 보면서 그러니까 아 쟤들 사기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살펴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을 해주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그런 언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명박근혜 때는 권력이 찍어 누르니까 시키는 대로 하다가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그 어용 지식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뭐 어용 언론이 될 수가 없어서 대통령은 왕따를 시키는 참 훌륭하신 우리나라 KBS.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어 더민주에서 여당인 더민주에서조차 미국과 마찬가지로 공화민주 양당 적폐로 이미 짬짬이가 돼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되는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처럼 공화당하고 짬짬이로 같이 적폐 세력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언론의 서포트도 없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목에 칼끝을 겨냥하고 들어오는 이 적폐 세력, 딥스테이트 하고 어떤 식으로 맞서서 국내에서 권력 투쟁을 해가면서 남북 문제를 풀어야 하나요? 여러분. 그러면 대통령이 독재를 하는 방법은 이 행정부 시스템은 관료제잖아요. 관료제는 직제라는 게 있는 거죠. 위계 서열이 있어서 뭐 그러니까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국무총리 밑에 총리 밑에 부총리,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밑에 장관들 뚜루루, 장관들 밑에 차관들, 그 다음에 국장, 실장, 팀장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명박근혜 같은 지 멋대로 관료 시스템을 휘두르는 리더들이 하는 게 뭐죠? 그 시스템을 무시하고 들어가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문고리 누구누구누구 뭐 오병우, 김기춘, 블라블라블라 뭐 뭐죠? 몇 억씩 쓴다는 그 나이스한 우아한 아줌마 이런 사람들 쫙 포진시켜 놓고 그 다음에는 시스템을 뭐하죠? 개무시 깔아뭉개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막 휘두르면 되죠. 그렇게. 그러면 대통령을 왕따시키는 방법은 뭐죠? 그 위계 서열을 따라가야 하는 관료들이 개기면 됩니다. 개기는 방법은 두 가지죠. 첫째, 보고를 안 한다. information, 정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보가 취합이 딱 돼 있어야지 그 모든 정보를 갖고 그거를 놓고 사실 근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고를 안 하면 대통령이 뭐 그 뉴스 다 챙겨 군소 언론까지 뉴스를 일일이 다 챙겨서 봐야 됩니까? 밤새고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고를 딱 이렇게 아니면 거짓말로 보고하면요. 그럼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판단 미스 이건 맨날 그 사극에 맨날 나오잖아요. 사극에 거기서도 나왔잖아요. 그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통역관들이 사기로 통역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죽이기의 주범이 문재인이다. 그러면 문재인이 이명박근혜처럼
그 말씀드린 첫 번째에서처럼 그렇게 야 분당경찰서 움직여가지고 엮어 낚아 야 전해철 시켜가지고 성남서에다가 그 검사캐 꽂아 그러고 야 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거 숨겨야 되니까 그날 그 이거 저기 이재명 스캔들 터트려 이거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뭐 비서실장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게 해 이러고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까꾸르면요. 까꾸르면 어떡할 건데요. 까꾸르 할 경우에는 이 행정 관료들이 딥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적폐 세력. 그리고 거기에 그러니까 여당이 동참하고 있으면 이건 더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고구마, 이재명 도지사 사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사이즈가 작잖아요. 경기도. 아무리 그래도 뭐 성남시보단 커졌지만 경기도 사이즈가 작은데 이재명 도지사도 그렇게 안 합니다. 사이다처럼 안 하고 있어요. 명명백백한 그 경기도 부채 제로 선언한 그거 완전 골 때리는 허위사실 공표한 남경필 그거 선거법 위반으로 잡아쳐놓고 있지 않아요. 지금 남경필이 16년 동안 그쪽 새누리당 애들 김문수하고 남경필이가 협치 이러면서 그 협치 이러면서 김진표하고 전해철 계라는 경기도 당 민주당의 뭐 중요한 분들하고 뭐 같이 어디까지 어떻게 했을지 모르는 이거 아무것도 지금 겉으로 기사 보도 이런 거 나오는 거 없잖아요. 일이라는 게 역학관계에 의해서 되는 건데 그렇게 한 손에 뚝딱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을 보면서 와 진짜 무능력하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와 진짜 이재명을 완전 찍어 누르고 있다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무슨 그 반장 초등학생 반장 선거 할 때처럼 이렇게 딱딱딱 눈에 보이는 이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를 보자는 같이 보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딥스테이트에서 지금 미국에서 진행됐던 딥스테이트 이런 것들에서 그 국민의 목표는 뭐예요? 국민의 를 헷갈리게 하고 국민의 눈을 속이는 이런 거를 구축을 해 나가면 이제 대통령을 따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딥스테이트가 권력을 잡고 거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지 말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 지금 현재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이해찬 당대표가 보내놓은 유시민 씨 케이스를 한번 좀 보죠. 이건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일단 유시민 씨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이렇게 줄줄줄줄줄 말씀을 막 드릴 테니까 그 제가 줄줄줄줄줄 빨리 좀 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를 그냥 한번 읽을 테니 그냥 쭉 읽을게요. 그럼 쭉 읽는 거를 이 두서없는 이렇게 그 이제 남성분들께서도 구독을 많이 하시던데 이 논리적이고 어떤 뭐 학술적인 분석 개념어 이런 것들을 써서 쭉 써놓으신 글에 익숙해 계실 수도 있는 남성 구독자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아줌마들 말고 아저씨 구독자분들은 좀 아, 진짜 두서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는 게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제가 아줌마다 보니까 두서없이 하는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라고 천명했던 유시민 씨를 한번 볼까요? 일단 유시민은 이제 트럼프는 또라이다. 이 메시지를 전파한 이 매체가 삼성가의 홍석현 씨가 실세인 그런 언론사에서 시사 프로와 예능을 넘나들면서 손석희 앵커하고 같이 근데 이제 이 두 오피니언 리더들에 대해서는 엘리트주의로 묶어서 엘리트주의로 묶어서 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손석희 씨하고 같이 이제 트럼프는 또라이다 이렇게 그걸 전파했고 그다음에 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옛날에 거세게 비판한 전력 때문에 또 그때는 정청래 씨가 또 막 욕을 했다 그러고
또 뭐가 있죠? 진보신당 양계파가 얽혀있던 2013년에 그 당내 부정선거 스캔들에서 부정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혐의를 이제 상대 계파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상대 계파는 지금 박근혜가 박살을 내놨죠. 그러고 이러면서 그 상대당 계파가 사상 초유로 이제 합헌 정당을 그냥 속사포로 해산을 시키는 이런 것에 그 시초가 됐죠. 유시민 씨가 시초였죠. 그 출발. 그러고 그때 이제 그때 기계로 부정선거를 진행을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또 드루킹하고 관계가 엄청나게 오래됐다라는 게 누설되기 시작하고 있죠. 유시민 씨하고. 그리고 또 김경수 지사하고 드루킹하고를 연결해준 정치인도 유시민 씨하고 오랜 친분이 있었답니다. 이거는 이제 유튜버,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든 유튜버 방송을 다 듣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뭐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은 유시민 씨하고 오랜 친분이 있었고 드루킹이 본래 뭐 뽀띠 뭐 이런 닉네임으로 유시민을 적극 지지하는 논객이었고, 그러면은 그 소개를 받은 완전히 어수룩하고 너무 착해 보이는 그 김경수 도지사가 드루킹과 유시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시민 씨도 친한 사람이고 이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유시민하고 친하니까 와 매크로를 돌려가지고 와 여론 조작을 끝내주게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은 드루킹의 매크로가 없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홍준표가 당선이 됐을까요?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의 매크로가의 도움이 필요했나요? 그러면 문재인은 대통령이 위해서 매크로라는 이 조작된 언론 플레이도 불사하는 그런 성격의 정치인인가요? 그러면 문재인하고 김경수는 경공모라는 단체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어느 수준까지 보고를 받았었을까요? 어느 수준까지 보고. 이런 상상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이제 저는 박지원 씨한테 어제 뭐 요새 완전히 실망을 해서 이분을 상당히 똑똑하고 역시 정치구단 내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재인 이재명 갈라치기에 적극적인 이제 그 행동대원으로 나서는 이런 그야말로 장사꾼 수준의 행보를 보이는 걸 보면서 이제 정을 뗐는데요. 박지원 씨 같은 사람이 그 드루킹과 김경수의 공모의 실체가 조금씩 더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칼끝이 어디로 가는 거죠? 중간에 유시민 싹 빠지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는 거죠.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근거가 법적으로 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요. 한 사실이 없으면 겁낼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게 다 어디에 이용되나요? 언플에 이용된다는 겁니다. 흔들기. 겁나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겁나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시민 씨가 지금 쭈루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시민 씨가 어용지식인 그거 딱 천명하고 나서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그 편 안 들었으면 문 대통령 지지도가 그러면은 바닥을 쳤을까요? 예? 노무현 대통령 비판을 그렇게 심하게 해갖고 정청래가 유시민한테 막 막말을 했었다던데 그러던 사람이 안면을 싹 바꾸고 그 문 대통령 집권 초기에 무슨 어용지식인이 필요했습니까? 어용지식인이. 일반 지식인이고 모든 전 국민이고 몽땅 다 문재인 편이었는데 왜 필요가 없었어요? 트럼프가 남북 문제 풀고자 하는 의지가 워낙에 탄탄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님 편을 얼마나 들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싸고 도는 남한 대통령한테 자기가 무슨 나서가지고 유시민 어용 애국자가 돼가지고 싸고 돌고.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유시민 씨가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을 집권 후에 정말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움직였느냐 아니면 숟가락을 얹었냐 이걸 보자는 겁니다. 쉬운 표현으로 숟가락 얹었냐.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러면? 지금 문 대통령 지지율 흔들리고 뭐 진짠지 조작으로 하는 건지 모르지만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계속 내려가고 있다. 여론조사 이것도 나중에 다시 봐야죠. 그리고 국민들이 이재명을 잡아주기려고 하는 게 문재인이냐 아니냐 누가 도대체 그걸 하고 있는 거냐 다 괴로워하고 이러고 있는데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유시민 씨가
이 사람이 본래 이재명은 여기까지 딱 선언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죠? 당선되고 나서 경기도지사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과 민주당에 감사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혼자 외롭게 싸워서 대통령에 당선됐다라고 말한다고 정말 실망했다. 이재명은 여기까지다. 한마디 딱 하고 자기는 싹 빠졌죠. 그랬더니 이제 그거 나팔수들 생겼잖아요. 정청래 뭐 누구누구 해갖고. 어쨌거나 요렇게 이 슬로건 이재명은 여기까지 딱 지어가지고 슬로건을 최초로 발설 딱 한 번 하고 이제는 또 어째요? 노무현 재단에 앉아가지고 옛날에 노무현을 비판했다는 사람이 그 이 정의를 위하여 이런 개정 때문에 뭐 노무현 재단에 뭐 이재명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전화가 뭐 일을 못할 정도로 많이 오는데 근데 그거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줘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막 떠드는 게 제가 이렇게 막 떠드는 이 주절거리는 걸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맑은 머리로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개정을 놓고 인권 탄압이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을 해줘야 된다. 말 그 자체로 굉장히 옳은 말입니다. 에? 말 그 자체로. 그치만 이게 지금 그러면은 그게 그 문재인 정부는 인권 탄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쪽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다 문재인 정부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런 행보를 보이니까 숟가락을 딱 얹었다가 문 대통령 문 정권 잘 나갈 때는 신나게 숟가락 얹어가지고 엄청 극렬 친문 이제 완전 친문의 외피를 입는 거죠. 문파 수준에 적극하다가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이 곤경에 처한 지금은 이재명이 언제 그랬냐 이것도 아니고 이재명은 여기까지 이것도 지가 딱 불러놓고 지금은 뭐하고 있죠? 중도인 척하면서 엄청 나이스하게 완전 근사한 맞는 말 하고 있죠. 표현의 자유. 근데 이 사람이 JTBC하고 TVN 이렇게 알고 보니까 홍석현 씨의 스피커였던 거기를 통해서 엄청난 대국민 인지도를 획득하고 지금은 또 정치적 올바름, 표현의 자유, 인권 이런 거를 기준으로 들이대면서 이게 문제를 삼기가 뭐하다, 찝찝하다 이 스탠스에다가 이재명을 딱 올려놓잖아요. 참 이게 깝깝하다 이렇게. 그러면 이 이슈를 1년이고 2년이고 만약에 건수가 있어서 확대 재생산을 해갔을 때 그러면 이건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거냐 이래갖고 무슨 전해철이고 누구고 뭐 안민석이고 뭐 이종걸이고 다 나서가지고 이재명 나가라 들어와라 이러는데 아무것도 그 뭐지 컨트롤은 안 되고 도대체 경찰은 뭐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경찰도 문재인 정부 당 국회의원도 여당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참 깝깝하다 이렇게 하는 진짜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대한민국 지식인의 대표입니까? 유시민이? 저기도 모르는 양반이. Federal Reserve,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그게 매우 폭력적인 월스트리트, 월가 금융자본의 카르텔, 사기업이고 미국 정권이 그 사기업, 금융자본 사기업에다가 달러를 제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넘겨준 지가 그게 언젠데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표 지식인인가요? 왜 이 사람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이 사람이 딥스테이트라는 그 반국민 관료 세력이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패턴의 굉장히 교과서적인 그 과정을 단계별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그 동전의 양면에서 그 앞에다가 내세우는 얼굴, 그 나이스한 얼굴이 이제 그 순서를 밟아서 일을 진행하면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맨 처음에 어떻게 정치를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얘기들을 했나 이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이 노무현의 사람입니까? 노무현이 학벌 컴플렉스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네, 얼척이 없어가지고 그 영화 보고 이 사람 노무현의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용지시군으로 문파 노릇을 해서 그래서 문재인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 지금 현재 더민주의 당대표이신 이해찬 대표의 사람인가요? 유시민은 도대체 누구의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혼자 잘나서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인가요? 이 사람의 계보는 어디냐고요? 그러면 이해찬 당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중앙일보와 JTBC 그리고 심지어 동아일보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거를 어제 이제 녹음을 막 해갖고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올릴래다가 그러니까 당대표 그 전당대회 관련 그거 아휴, 실패해가지고 고생만 하고 못 올려드렸는데요. 저는 없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라고 저의 상상이라는 걸 확실하게 딱 밝히고 있는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해 드리는데 확실한 근거를 갖고 드리는 말씀은 이해찬 당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중앙일보, JTBC 그리고 심지어 동아일보의 도움까지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언론사의 보도와 그 이 대표 본인의 발언을 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되고 난 후에도 중앙일보가 무슨 기사를 아주 최근 썼냐면 이해찬한테 사람이 되게 많다. 유시민, 김경수, 이재명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정권 후반부에 만약에 문정권이 잘 성공을 하면 누구가 차기 대선 카드고 뭐 김경수가 아니라 박원순을 했던가 아무튼 쭈를 하면서 거기 이재명도 끼워 넣어가지고 그리고 근데 문정권이 문재인이 잘 못해갖고 인기가 떨어지면 그때 나올 카드는 이재명이다. 와, 진짜 킹메이커야. 이해찬이 대한민국 킹메이커야. 모든 것은 이해찬의 손 안에 달려 있어. 이해찬이 완전. 그러고, 근데 거기에 그 기사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근데 이해찬이 굉장히 원칙적이고 까칠해 보이지만, 제가 읽은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자유주의에 그렇게 배타적인 사람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 때 골프장을 많이 지어야 한다는 얘기도 했었다. 이런 기사를 쓰더라는 거죠, 중앙일보가. 아주 최근에요. 근데 또 이제 저는 그 당대표 선거 기간에 왜 중앙일보 JTBC가 손석희 씨가 왜 저러지 도대체 막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근데 이해찬 당대표님의 형님이 또 삼성 사장단의 일원이고 뭐 이렇다는 훈장을 누가 주죠? 대통령이 훈장 줄 사람을 다 일일이 찾아서 하나요? 행안부 장관하고 비서실장하고 대충 이렇게 하면 총리가 해갖고 대통령한테 청구하지 않을까요? 그럼 김부겸 행안부 장관, 경찰청도 아마 행안부 장관 안에 있을 거고 임종석 비서실장, 이낙연 총리. 김부겸이 당대표 나오면 밀어주려다가 이해찬이 직접 나왔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이해찬 대표가 어떤 사람이 밀어주고 싶으려고 했던 사람이 못 나오게 돼서 본인이 직접 나왔다고 얘기도 하셨고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김부겸이라는 기사도. 임종석은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지금 신기한 게 임종석 서울시 부시장 출신인데 임종석 씨의 배우자가 현직 서울시 부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을 했는데 양승태, 김종필 이렇게 훈장을 줬죠. 그러면 뭐 외연 확장, 보수 끌어안기 이런 차원에서 했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문 대통령이 주고 싶어서 줬을까요? 처음에 안 그랬잖아요. 근데 다 올해 일어난 일입니다. 올해 봄 정도서부터. 그리고 방탄소년단하고 방시혁도 상 받았잖아요. 방탄소년단 너무 잘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셨나요? 저도 방탄소년단 팬입니다. 방탄소년단 정말 그 자랑스럽죠. 근데 방시혁 씨하고 같이 그 빅 히트 거기에 공동 투자까지 한 그 엄청 똑똑하다는 방 무슨 혁 그 게임회사 사장 이분이 본래 CJ가 어디 건지 말씀드렸잖아요. CJ 계열사에 오래 근무를 했고 근데 또 최근에 방시혁 씨하고 CJ 엔터하고 합작 회사 차렸어요. 기획사. 아마 그게 전 세계를 근데 이제 상 막 받잖아요. 근데 지금 이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이거 보고를 받았을까요? 에? 보고를 받았을까요? 이 사람들 상주자 이렇게 천거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쪽하고 그래서 이만저만하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CJ 나오고 뭐 그 어쩌죠 보고를 받았을까요? 대통령이 바빠 죽겠는데 혼자 눈 퉁퉁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분당경찰서는 전해철, 그 다음에 성남지청도 전해철. 그러면은 그 검찰 이쪽은 일단 납득을 해도 분당경찰서 여기 최고 이거는 경찰청장이잖아요. 자기 수사했다고 막 떽떽거리잖아요. 경찰청장이 지금 대통령 직속입니까? 그 안행부 소속 아니에요? 그럼 김부겸 장관 소속 아닙니까? 지금 김부겸 장관은 그 치안의 최고 핵심적인 중요한 그 시스템인 경찰 시스템을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는 더민주가 원팀인데 그 더민주 소속 국회의원들이 뭐 개나 소나 다 나서가지고 이재명 나가라 어째라 막 이러는 거 전혀 컨트롤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요? 능력이 없어서? 김부겸 장관하고 이해찬 당대표가 능력이 정말 없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낙연 부총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 임기 1.5년 차인데 차기 대통령 지지율 1등 먹고 즐거 기가 막혀서 그거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대통령 조사 지지도에다가 나를 끼워갖고 나를 띄우냐 이런 얘기 한마디나 하나요? 엄청 세련되고 말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저 사람 참 세련되고 괜찮은 정치인이다 이러고 보고 있었더니 뭐 갑자기 지지율이 너무 올라가서 당황스럽다. 총리가 말입니다. 예? 임종석은요? 혼수선태가 얘기한 게 뭐 틀렸습니까? 처음으로 맞는 말 하던 박통이 썼던 그 가리방 이거 일본말 그 가리방 맞죠? 그 선글라스 딱 쓰고 2만 원짜리든 200만 원짜리든 뭐가 됐든 그거 딱 쓰고 누구누구 대동하고 이 사람 군대 갔다 왔나요? 임종석? 그리고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때 뭐 지가 무슨 뭐 그쪽 뭐를 맡아서 왜 대통령이 그걸 맡기죠? 이 사람 상징성이 있잖아요. 임수경이라는 여대생을 진짜 머리털 나고 대한민국의 그 분단 사슬 이후 처음으로 그 국가보안법을 어기게 만들면서 북한에 보내갔던 그 상징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 비서실장 자리에다가 앉혀놨더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서울시하고 관계돼서요. 다 해서 그러면 이제 이해찬 당대표께서 당대표가 되신 다음에 제가 그 10월 달인 11월 총과 기사를 봤던 게 당정청 협의 차원에서 매주 일요일 저녁에 그 총리공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종석 비서실장과 이해찬 현 여당 대표가 매주 일요일 밤에 정례 만찬 회동을 해왔었대요. 그러니까 뭐 9월달, 10월달, 뭐 11월 이거 대통령이 알고 계셨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계셨을까요? 우리나라 행안부 장관하고 우리나라 국무총리하고 우리나라 청와대 여기는 이제 행정부잖아요.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이쪽은 행정부잖아요. 그리고 그 청와대에 비서실장이 있고 정무수석이 있는데 청와대에 비서실장하고 이분들은 지금 누구를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뭐 저는 일개 국민, 일개 유권자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다른 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해찬 대표가 그리고 황장수 씨는 또 그 북한하고 관계를 푸는 것 때문에 문재인을 완전 빨갱이 정권이라고 막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는 또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훌륭한 실력자고 뭐 전략가고 이해찬 대표도 남북 국회 이렇게 남북 그거 추진하고 있는데 이해찬 대표는 욕은 한마디도 안 하고 굉장히 실력가고 절대 뭐
그 친문이 아니고, 친문은 김진표 전해철인데 이해찬 대표는 친문이 아니고 언젠가는 자기 실력을 자기 정치를 드러낼 건데, 그게 시점이 자기가 보기에는 문재인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 그때 자기 정치를 시작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더군요. 아주 박지원, 뭐 황장수 이런 양반들 아주 고사를 지냅니다. 그죠? 요즘 아주 즐거우시죠? 안티 촛불혁명 세력, 그런, 그러니까 쪽에서의 그 초국적 자본과, 그리고 군산복합체 자본이 국민들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러기서 이재명 죽이기, 문재인 흔들기, 이거 구경하기 너무 신나셨을 것 같아요. 계속 그러실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 한번 봅시다. 뭐 황장수 씨는 평론가고 하시니까 저희가 뭐 상관할 바 아니고, 그냥 전달해 주시는 정보 같은 거 감사히 팩트들 받아서 아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박지원, 당신 그러면 안 돼. 김대중을 팔고 다녀? 박지원?